했으면 이게 제대로 된 사인인지 검증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verify.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야. 나는 사인을 해서 보내고 디지털로 보내는데 받는 사람이 이제 보고 얘가 걔 맞냐 하고 할 때. 그래서 하나 이그젬플을 좀 재밌는 이그젬플 뭐가 있니? 재밌는 걸 모르겠고 그냥 이그젬플. 앨리스가 밥한테 연애 편지를 보낸다고 쳐봐. 아, 이거 좀 밥하고 앨리스하고 바뀌었다, 그지? 주로 남자가 연애 편지 쓰는 건데. Anyway, 그래서 뭐 여기다가 사랑해요라고 썼단 말이지. 그지? 그래갖고 써서 보냈어. 근데 여기가 인터넷이야. 인터넷에서 보냈어. 사랑해서 보냈어. 그리고 앨리스라고 여기 썼단 말이지. 근데 이거 중간에 인터넷에는 별 사람들이 다 많잖아. 그리고 인터넷은 라우터를 통해서 컴퓨터가 전달해서 데스티네이션을 가자. 그래서 중간에 누군가가 읽어볼 수 있잖아. 그지? 디지털이니까 1010. 패턴만 알고 무슨 코드 썼는지만 알면 다 낚고 챌 수 있잖아. 그래서 하나 하는 게 뭐냐면 인크립션을 해서 보낸다고. 인크립션을 해서 보내는데 인크립션을 하고 나면은 얘가 지버리시가 돼서 가. 지버리시. 알아볼 수가 없어.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프라이빗 키하고 퍼블릭 키를 쓴다고. 프라이빗 키에 앨리스 거, 퍼블릭 키에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밥도 프라이빗 키 자기 거를 만들어요. 밥 거. 퍼블릭 키 밥 거. 얘네 둘이는 묶어져 있어.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랑해하고 앨리스하고 해서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겠어? 자기가 앨리스라는 거를 사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앨리스의 사인을 붙여. 앨리스, 사인 오브 앨리스. 근데 요 퍼블릭 키는 어디다 써먹는 거냐면 프라이빗 키는 비밀이야. 퍼블릭 키는 공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앨리스의 퍼블릭 키는 다 알아. 세상 사람들이. 어딘가 쓰여 있어. 앨리스의 퍼블릭 키는 1010으로 된 숫자가 한 1KB 정도 되는 숫자가 쫙 있는데 얘가 앨리스의 퍼블릭 키래. 알아. 그러면 밥이 받아볼 때 어떻게 받아보냐면 퍼블릭 키가 알려져 있으니까 사인이 붙어서 온 거를 밥이 베리피케이션 알고리즘을 돌리면 verify sign이라는 펑션을 돌려. 그러면 여기다가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넣어. 앨리스의 퍼블릭 키를 넣고 받은 사인을 넣어. 근데 이 사인은 뭘로 사인했어? 프라이빗 키로 사인했잖아. 근데 둘이 묶어져 있다 그랬잖아.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하면 이게 맞는 사인이면 얘가 1 맞아. 그 다음에 0 나오면 틀려. 아, 그러면 얘가 앨리스가 보낸 거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잖아. 인터넷 시대여가지고 이 사람은 뭐 영국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기는 한국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생겼잖아. 비트코인도 크립토그래피로 만든 거거든. 트랜잭션을 할 때 내가 얘한테 10억을 보낸다고 비트코인 10억 원어치를 보낸다고 했을 때 사인을 해서 보내야 돼. 사인을 해서 A의 사인이 들어가서 A가 B한테 10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근데 요게 블록체인에 딱 그 퍼블리시가 돼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받을 때 뭘 해야 되냐면 A의 퍼블릭 키로 이걸 검증을 하는 거지. 그래갖고, 아, 이거 A가 보낸 거 맞구나. 그러면 B는 돈 받고 뭘 해?
프로덕트를 주잖아. 뭔가. 나는 돈 받았으니까. 항상 현금 거래 어떻게 해? 여기 어디냐. 가게에서 편의점에 가서 할 때 어떻게 해? 이쪽 손으로 돈 주고 이쪽 손으로 물건 받잖아. 그거 동시에 안 하면 뭐 나중에 그러잖아. 야, 나 돈 줬는데 왜 물건 안 줘? 혹은 너는 내가 물건 줬는데 왜 돈 안 줘? 그러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까먹잖아. 돈 받아놓고서는 점원이 돈 받아놓고 조금 있다가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해결할 방법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 현금 거래 이렇게. 현금 거래는 한 손으로 돈 주고 한 손으로 물건 받아야 돼.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인터넷이 바뀌고 있어. 그걸 보고 웹 3.0이라 그래. 여태까지의 인터넷은 웹 2.0. 정보가 전달이 돼. 정보가 전달이 돼. 그냥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웹페이지가 공개돼 갖고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게. 그래서 정보가 막 흘러다니는 세상이 웹 2.0이야. 근데 웹 3.0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뭐겠어? 상상을 해보면 우리 연구실 학생들은 조용히 하고 그 뭐지? 정보를 예전에 그냥 받았어. 그리고 정보가 카피가 돼. 그지? 카피 앤 페이스트 해도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 근데 3.0 시대는 어떻게 되겠어? 뭐가 큰 차이겠어? 내가 만든 컨텐츠가 카피되는 걸 보고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는 게 맞는 일이야? 혹은 그게 내추럴한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겠지. 내가 열심히 뭔가를 창작을 해갖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해서 했으면 그거를 누군가가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거가 생기고 있는 중이야. 인터넷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 그게 웹 3.0이고 그런 게 이더리움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푸시를 해갖고 그런 인터넷으로 만들어가고 있어. 인터넷이 그렇게 바뀌어 이제는. 바뀌면 어떻게 되냐? 내가 글을 썼어. 내가 오늘 밤에 코드를 짰어. 인터넷에 내가 널어놨어. 누군가가 원해 이 코드를. 그러면 돈 받고 팔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코드를 짜가지고 문제 하나를 해결해서 올려놨는데 내 웹페이지에다가 누군가가 돈 줄 테니까 팔으래. 그럼 팔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웹 3.0이에요. 그러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돼. 크립토그래피가. 왜? 한 손으로 돈 주고 비트코인 같은 거 혹은 이더리움 주고 한 손으로 받잖아. 그러면 아까도 내가 블록체인 거기에서 설명하고 왔는데 딥 뉴럴 네트워크 있잖아. 그지? 요새 공부들 많이 하지. GPT 나오니까 더 많이 공부해야 되지, 이제. 트랜스포머 해야 되고, 그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해야 되고. 그거는 뉴럴 네트워크 학습시키는 거잖아. 뉴럴 네트워크가 뭐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네트워크이잖아. 그지? 앞에는 좀 많고 뒤로 가면 좀 작은 거. 뉴런 수가. 왜 뉴런 수가 작아지지? 지우개 어디 갔어? 뒤로 가면 왜 뉴런 수가 작아지지? 앞에는 왜 많지? 중간에는 왜 더 많지? 얘는 센싱 하는 거야, 센싱. 그지? 시각 정보, 인풋. 요 인풋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연결시키잖아? 근데 뭐 연결된 거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요거 배울 거야. 세컨드 해프에. 코딩 띠오리. 그러면 여기에 웨이트가 있다고. 이 웨이트는 뭐 숫자야. 가령 리얼 밸류드 넘버야. 0.1이고 얘는 0.99. 처음에는 랜덤한 넘버로 시작해. 그지? 그런데 내가 인풋, 아웃풋. 요 아웃풋은 왜, 일단은. 아웃풋에 왜 노드 숫자가 작을까? 인풋보다 작아. 혹은 중간에는 엄청나게 노드가 많아. 왜 그럴까? 그 생각해 보면 여기 가운데서부터 할까? 가운데 왜 많아요? 층이 왜 많아야 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지. 계산해야 되니까. 파악하려고. 우리가 머릿속에서 파악할 때도 저기 인풋을 분석을 하려고. 그럼 연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 연산을 많이 하려고 층이 많은 거야. 노드 숫자가 많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인풋은 센싱, 내가 시각으로 보고 귀로 들은 정보들이 들어오는 곳이고, 나가는 건 뭐지? 나가는 거? 액션이야, 액션.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액션을 하는 거야. 그러면 맞다 틀리다 이런 것도 액션이야. 이거 맞았어 틀렸어. 내가 인풋이 들어왔어. 뭐가 들어왔대? 인풋이야. 이 펑션에. 이 펑션의 인풋이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그걸 이제 연산을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노드가 한 개만 있어도 되고 두 개가 있어도 되고. 바이너리라 그러면 바이너리 디시전 하면 노드 한 개면 끝. 네 가지 디시전 하려고 그러면 노드 두 개면 끝. 그지? 그 다음에 어떨 때는 하나로도 해. 그냥 하나로 해갖고 트레시홀딩 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갖고 네 가지 디시전을 한 가지 벡터, 하나의 벡터 스페이스 디렉션에서 크기별로 해서 4등분 해놓고, 그럼 8등분 하면 8가지 디시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근데 이제 노드로 하면은 어떻게 돼? 노드로 하면 그냥 얘도 단순한 바이너리, 얘도 단순한 바이너리. 그러면 쉽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 연산도 1이나 0만 허용하는 바이너리 엘리먼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잖아. 그지? 트레이닝 시키고 나면 1이거나 0이야. 0인 그 커넥션은 어떻게 해? 지워버리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제 실수로 하면 이제 그레디언트가 나와야 되니까 큰 숫자서부터 작은 숫자까지 다 나와야 되니까 분포가 생겨나고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뭐 트레이닝 하려면 어려워지는 거죠. 오래 걸리는 거지. 근데 바이너리로 된 커넥션들은 쉽지. 트레이닝 끝나고 나면 없어지거나 커넥션이 노드와 노드 사이에 혹은 남아있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 오케이. 그러면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학습이라는 건 뭐겠어? 인풋과 아웃풋은 결정이잖아. 인풋과 아웃풋 페어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게 그런 셋을 갖고 있는 게 학습 데이터야. 학습. K가 엄청 크지. 그래서 근데 여기에 내가 학습을 시켜야 될 대상이 뭐지? 이 그림에서? 웨이트지, 웨이트. 나머지는 그냥 단순한 놈이야, 얘네는 단순한 놈이야. 내가 숫자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다음 단계로 이 웨이트하고 곱해서 전달하세요. 그거밖에 없거든. 그러면 얘가 이제 여러 개 커넥션이 있다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은 들어온 숫자를 다 더하세요. 다 더한 다음에 서메이션 한 다음에 트레시홀드 하세요. 그지? 그 뭐지? 우리 옵티멀 리시버에서 한 게 뭐지? 이거잖아.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야. 그지? 이너 프로덕트 하는 거야. 그래서 트레시홀딩 해서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했더니 이 숫자가 특정 숫자보다 크면 파이어링, 여기 뉴런에서 파이어링 하고 아니면 쉬는 거야. 기다리는 거지. 또 어큐뮬레이트 될 때까지. 그게 우리 뉴런이 그렇게 하거든. 그래서 사람의 이 뉴런이라면 뉴런 셀이고 시냅스가 있어서 다른 셀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오는 게 자극이거든. 자극이 이런 식으로 와. 임펄스로 와. 이런 식으로. 이런 자극이 와요. 딱 이거야. 액션 포텐셜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독을 하는 학문도 있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내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피츠버그에 있을 때 어떤 그 UPMC 의사가 했던 연구가 뭐냐면 이 뇌에다가 그 사람이 있잖아. 여기쯤에 칩을 박아. 구멍을 뚫어갖고,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이제, 사람은 반실물 불 수 있는 사람의 뇌는 뚫어갖고 저렇게 해. 그래서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결시키려고. 근데 거기서 했던 실험은 원숭이야. 원숭이. 그래갖고 여기다 뚫었어. 그래서 여기에 무슨 뉴런들이 있냐면,
센싱 뉴런하고 모터 컨트롤 뉴런이 있어요. 딱 여기쯤에. 그래서 거기다가 딱 해서 넣으면 뭐 해? 센싱 정보가 와. 감각 정보,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청각 이런 신호가 모여들거든. 그러면 센싱을 한 다음에 전두엽이나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 액션을 해. 그러니까 컴퓨테이션을 해. 그런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 결정을 해. 그러면 그 결정된 게 다시 일로 와. 모터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모터 컨트롤을 뭐 하냐면 머슬을 움직이는 거야. 혀를 말할 때 하는 머슬을 움직이거나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팔을 움직이거나 할 때 모터 컨트롤. 그러면 그게 아웃풋. 여기서 모터 컨트롤 신호를 여기 내보내주면 팔과 다리가 움직인단 말이지. 그래서 그때 했던 연구는 뭐냐면 20년 전이야. 그때 했던 연구는 뭐냐면 이 원숭이의 팔을 뒤로 묶어놔. 못 쓰게 해. 그런 다음에 눈은 이제 보고 있잖아. 먹이를 줘. 그런데 얘가 이 원숭이가 볼 수 있도록 로봇 팔을 붙여줘. 로봇 팔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줘. 처음에는 잘 못 움직여. 근데 먹이를 줄 때 얘가 움직이려고 이렇게 해보는데 시각적으로 피드백이 들어오잖아.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로봇 팔이 저쪽으로, 나는 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피드백이 들어가면 뭐야? 인풋, 아웃풋, 페어링 해가지고 재학습을 시키는 거지. 자기 뉴런을, 네트워크를 리와이어링 해버려. 그러니까 학습 기간이 한 6개월 걸리겠지.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먹이를 주면 딱 로봇 팔 움직였고 딱 잡아. 그리고 입에다 넣어. 그거를 보였어. 유니버시티 피츠버그 메디컬 센터 교수들이 그런 연구를 NIH에서 돈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했어요. 그때 나오는 액션 포텐셜들이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런 액션 포텐셜을 잡아. 여기다가 칩을 박는데 99개의 필의 침이 있어. 그래서 이걸로 이 뉴런에서 나오는 신호를 딱 잡아. 액션 포텐셜을 잡은 거지. 그러면 이 액션 포텐셜을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움직임을 할 때는 이런 액션 포텐셜이 나왔고, 손을 아래로 내리려고 할 때는 이런 포텐셜이 나왔고, 그래서 좌측으로 움직일 때, 아니,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좌측으로 움직일 때, 위로, 아래로 8가지 방향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나눠버렸어. 딱 8개로. 동서남북, 그 다음에 인비트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게 된 거거든. 이게 먹을 수 있게. 자, 그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얘는 요 셀 하나를 보면 너무 단순하다. 그냥 이런 액션 포텐셜이 오면 축적했다가 일정 트레시홀드가 넘으면 발사. 자기도 발사하는 거지. 그래서 다음 단으로 보내. 근데 요거에 그 정보가 어디 있겠어? 지금 보면 액션 포텐셜 크기는 똑같아. 볼테이지인데 매저를 해보면 똑같아. 크기가. 그럼 여기는 정보가 어디로 보내지는 거야? 그림이 좀 나타나고 있지. 인터 액션 포텐셜 디스턴스 타임. 그지? 그러면 요 거리가 펄스와 펄스 사이의 거리가 정보를 운반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뇌가 작동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그대로 본다는 거니까 얘네들은 너무 단순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리고 다음 노드하고 연결시키는 요 웨이트, 얘가 중요해.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서는 정할 거는 아키텍처랑 어떤 놈으로 센싱을 하고 어떤 구조를 가진 그리고 몇 개의 노드와 몇 개의 히든 노드로 만들어서 받을 것인지, 그 다음에 연산하는 네트워크의 구조, 그 다음에 아웃풋 내는 네트워크의 구조, 그것만 즉 아키텍처만 정하고 나면 나머지 해야 될 거는 어떻게 웨이트를 컨트롤할 건가, 그 얘기밖에 남은 게 없어. 그지? 그 다음에 인풋 아웃풋 페어를 이 K를 이 셋 사이즈가 막 10억이래. 10억.
인풋 아웃풋 페어가 그렇게 많이 확보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변수, 학습시켜야 할 변수가 W인데 그러면 변수가 몇 개일까 생각해야 되겠지. 학습시켜야 할 대상이 W면 걔를 어떻게 보면 이퀘이션으로 볼 수 있잖아. 그지? 우리가 이런 거지. 가령 매트릭스 A라는 매트릭스 A가 있고 그 다음에 뭐 W라는 게 있고 요게 이제 뭐 아웃풋이다. 아웃풋 벡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액션 포텐셜에서 결정하는 부분을 그냥 리니어라이즈 해 갖고 만들면 리니어 이퀘이션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럼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러면 이때 요 아웃풋 벡터 O 벡터 그지? 얘를 옆으로 길게 웨이트 우리가 알아내야 될 웨이트를 그냥 일렬로 쭉 늘어놓은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가 시스템 A 그지? 네, 요거는 B야 B B인데 요거는 중간 매트릭스가 이렇게 생겼어. 얘는 밑으로 길어. 얘는 옆으로 넓어. 언노운은 얘야. 얘가 웨이트야. 여기서 이놈이 말하는 요 이퀘이션의 개수는 뭘 말하는 걸까? 인풋 아웃풋 페어야, 그놈이. 인풋 아웃풋 페어를 알면 그러면 내가 W를 언노운으로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잖아. 그러면 저 경우에는 어떤 해답이 나와? 이퀘이션이 언노운의 숫자보다 많대. 그 경우잖아. 이퀘이션이 언노운의 숫자보다 많대. 즉 데이터가 내가 학습시켜야 될 W 웨이트 파라미터보다 더 많대. 그럼 어떻게 돼? 유일한 답으로 찾아가겠지. 그지? 답이 없거나. 그지? 그게 오버 디터민드 시스템이잖아. 그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 경우에는 인풋 아웃풋 페어가 적어. 학습시켜야 될 대상인 W보다. 이럴 때는 이거 보고 뭐라 그래? 언더 디터민드 시스템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거는 답이 한 개야? 아니면 엄청나게 많아? 엄청 많지. 답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야. 데이터가 적은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거.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거. 그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크라이테리언이 필요해. 이거의 해답을, 유일한 해답을 뭘로 얻어낼 것인가. 뭐 해밍 디스턴스로 얻을 수도 있고 뭔가 매트릭이 필요해 이제는. L1 디스턴스로 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L2로 풀면 이거 뭐지? L2 놈을 미니마이즈 해라 라는 솔루션을 하면 우리 300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블럼이잖아 이게. 그지?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리스트 스퀘어스 프로블럼으로 풀었을 때는 좋은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현대 수학에서는 뭐 L1 놈 미니마이제이션을 해라. 뭐 그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퓨샷 러닝 방법을 써서 해라. 뭐 트랜스포머를 사용해라. 요런 이제 좀 더 머리를 굴린 솔루션을 갖고 풀었을 때 답이 빨리빨리 나오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거죠. 아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라. 크립토그래피 얘기했다가 사인 앤 베리피케이션 했다가 그렇지. 그 중요한 게 웹3.
웹3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웹3에서 이제 써먹는 거는, 자, 이제 크립토그래피를 알았잖아. 그러면 먼 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돈 줄 수 있는 방법은 생겼어. 국가의 도움 없이도. 예전에는 무역하려고 무역 대금 주려고 그러면 신용장 개설해야 되고 국가한테 허가를 받아서 은행에 보증을 받아가지고 무역할 수 있었잖아.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싹 없어지는 거야. 웹3 3.0 시대에는 내가 그냥 은행이기도 하고 내가 생산자이기도 하고 내가 소비자이기도 한 세상이야. 왜?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세상이니까 그 디지털 프로덕트를 만들어 갖고 내가 사고 팔 수 있는 수단을 내가 개인인데 그걸 갖고 있어. 왜? 내가 은행이기도 하고 국가이기도 하고 다 되는 거야. 그런 게 가능해지는 게 크립토그래피고.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해지도록 하는 게 블록체인이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이런 거지. 그러면 여기서 돈은 줄 수 있었어요. 사랑해요가 아니라 돈을 주는 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돈을 줬으면 아까 뭐 해? 우리 저기 편의점 가서 이거 해야 되잖아. 주고 받아야 되잖아. 근데 뭘 받아? 디지털 프로덕트를 받아, 이제는. 내가 영국에 있는 사람한테 홈워크 해야 되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계약을 맺었어. 인터넷, 이메일로. 근데 진짜 돈이 주고받을 때는 그게 진짜잖아. 계약 뭐 아무리 법적 효력이 없는 거니까. 딴 나라 사람하고 맺은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아토믹 스왑을 하면 돼. 왜냐하면 내가 돈을 줬는데 저 사람이 코드를 안 줘. 내가 어떻게 강제할 길이 없어. 영국에 가서 찾아가지고 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필요한 거는 내가 돈을 줄 때 물건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물건을 동시에 받을 때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연산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길이 필요해. 그지? 그러면 그런 데서 내가 이 example을 쓰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서 가령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봐. A에서 B로 A가 B를 돈을 줬어. 돈이 일로 간 거야. 그지?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가능해. 이더리움도 있고 이제는. 그러면 내가 받아야 되잖아. 아토믹으로. 싱글 거래해서 주고받아야 되잖아. 그래야지 돈 준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 먼저 받기를 원하고 물건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학생이야. 저 사람은 교수래. 근데 나한테 일을 시켰어. 그래갖고 내가 코드를 짜줬는데 이 사람이 딴만 먹고 돈 안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아토믹으로 묶어야 돼. 한 트랜잭션에 돈 주고 물건 받는 거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블록체인에서 블록타임은 14초, 아니, 이더리움은 12초야. 그럼 12초 안에 베리피케이션이 가능해야 돼. 아까 이런 거. 근데 여기서 베리피케이션 함수를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어. 내가 아까 이걸로 하면 어떤 펑션이야. 얘는 인풋 들어오고 아웃풋이 나가는 거니까 펑션이잖아. 중간에는 그냥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 한 것뿐이야. 그지? 시퀀스로 어떤 특정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이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냥 코드야. 얘는 컴퓨터 코드. 그런데 거기에 웨이트가 있잖아. 웨이트를 학습시키는 거잖아. 그리고 인풋을 받고 아웃풋을 주는 함수잖아. 그냥. 근데 내가 10억 개의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켜달라고 오픈 AI한테 돈을 줬어. 그지?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10억 개 준 인풋 아웃풋 페어를 가지고 GPT-4를 학습을 시켜갖고 내 데이터에 특화된 웨이트 매트릭스를 만들어갖고 나한테 전달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10억 개의 데이터를 주면 오픈 AI에서 AWS에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컴퓨터를 빌려서 학습을 시킬 건데 그랬을 때 10일이 걸린다고 쳐봐. 10일. 이제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걸 받으면 내가 이제 내 데이터에 특화된 AI 트랜스포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내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잖아. 그지? 내 데이터에 특화된 걸로, 내 사업에 특화된 걸로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12초 안에 받아야 되고 12초 안에 받을 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돈을 주고 내가 아웃풋 웨이트 매트릭스 W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고. 근데 이 웨이트 매트릭스 W가 내가 준 데이터로 학습시킨 건 맞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아웃풋이 이제 왔단 말이야. 그러면 아웃풋하고 결과값하고 내가 준 인풋하고 펑션, 내가 학습시키라고 했던 아키텍처를 가지고 트레이닝 시킨 거지 어떻게 알아? 그것도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2초밖에 없는데 아토믹 수합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 그럴 때 또 크립토그래피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크립토그래피에서는 이런 그 아웃소싱 연산, 그지? 아웃소싱을 시켰어. 내가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남한테 연산을 맡겼어. 그지? 내가 직접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직접 하려고 그러면 내가 클라우드 컴퓨터로 확보를 해가지고 10일 동안 돌리면 돼. 그지? 그래서 여기 연산 결과를 받았을 때 내가 이 연산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할 수단이 있어. 왜? 나도 AWS에다가 이런 인풋을 주고 이런 아키텍처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해갖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학습을 시켜서 아웃풋을 받으면 돼. 근데 10일 걸려. 그지? 그 다음에 AWS 사용료 내야 되고. 그지? 근데 나는 그걸 하기 싫어. 그지? 나는 12초 안에 이걸 받고 싶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인풋, 아웃풋 연산 결과가 주어진 연산 프로를 그대로 활용을 했고, 인풋에서 하나도 빼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해갖고 학습을 시켰다. 라는 프루프를 붙여달라고 할 수가 있어, 프루프. B한테. 야, 너 연산 결과 이거 보낼 때 프루프도 보내줘. 프루프. 이 프루프의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연산을 수행할 때 하나도 보태거나 빼지 않고 인풋을 다 집어넣고 내가 준 아키텍처에다가 집어넣고 웨이트를 학습을 시킨 결과입니다. 라는 프루프야.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거는 그래 프루프이 왔어. 그러면 그것도 이거 베리파이 하듯이 프루프를 베리파이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사인이 아니라 프루프야. 프루프. 연산의 결과가 문제가 없다라는 프루프를 붙여서 보낸 거야.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얘를 12초 안에 돌려갖고 프루프이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런 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로 날리지 프루프야. 그거는. 여기 이제 지로 날리지 파트는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이런 프루프를 붙일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양자내성 암호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연구실도 이제 그거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류의 학습 제공 서비스를 학생들이 만약에 코드를 짜갖고 해서 이더리움에다 올리면 그런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학습된 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지? 이것도 다 디지털로 인풋 아웃풋 주고받고 연산 결과 주는 거잖아. 서비스도. 서비스는 뭐지? 인퍼런스 하는 거잖아. 인풋 주고 정해진 모델에다가 집어넣고 아웃풋 빼서 주세요. 그거거든. 가령 여기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나의 fMRI 사진이야. 근데 내가 뇌종양이 있는지 의심스러워갖고 찍었어. 그래갖고 내 사진을 보내주는 거야. 내 뇌 사진을 보내주는 거야. 여기다 보내주고, 여기는 우리 민호가 저기 이 사이트를 만들어갖고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 그지? 그래갖고 우리 다른 학생이 보내서 내가 나 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얘는 라지 데이터로 트레이닝이 완료된 뉴럴넷이야. 그지? 그러면 내가 이 뉴럴넷, 그 fMRI에 특화된 뉴럴넷인 거지. 그러면 이 사진을 보냈을 때 얘가,
너 암인 것 같아. 99%의 확률로. 그지? 그리고 1%의 확률로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답을 주게 하는 거지. 그지? 그런 서비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할 때 이제 다 이제 크립토 커런시로 돈 주고 받는 거를 저런 서비스를 글로벌 영역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앞으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저기 공대생들은 여기 만들어 갖고 이런 서비스 사이트 만들어 가지고 학습 데이터 올려놓고 학습이 완료된 데이터로 모델을 올려놓고 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돈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돈을 받는 거를 이제 크립토 커런시가 생겨갖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아토믹 수압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게 바로 이제 웹 3.0. 근데 저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는 모델이 있고 데이터 주고 아웃풋 데이터 받는 거 했었잖아. 그러면은 이제는 데이터도 내가 생산한 데이터, 내가 데이터 줄 테니까 너가 학습 데이터 10억 개 인풋 아웃풋 페어 만들면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줄게 하고 데이터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데이터를 주거나 혹은 자기가 모아놓은 데이터를 주었을 때 그걸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거죠. Everything.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이터나 학습 모델이나 컴퓨팅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 사고 팔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게 웹 3.0 시대야. 그래서 이전에는 정보를 주는데 공짜로 줬는데 이제는 돈 받고 줄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라는 거지. 그러면 AI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도 좋아, 안 좋아? 가령 오픈 AI 그 학습시키는데 3년 걸렸고 거기에 수천억 달러가 들어갔잖아. 사람 고용해가지고 이거 라벨링 붙여주게 하려고 맞나 틀리나 결정하게. 그런 거가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런 블록체인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데이터를 주면 코인을 줄게 하고 코인을 주고 데이터를 받아. 그러면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컴퓨터 네트워크이니까 거기에는 스토리지 엘리먼트가 있잖아. 그럼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해. 저장된 거에다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또 컴퓨터 네트워크고 GPU 서버를 사용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GPU에다가 학습을 시켜. 그럼 학습 모델이 개발이 돼. 그러면 그거를 이제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재미있어, 없어? 코웃음 치네. 재미없나 봐.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얘기 안 했는데, 이렇게 할 때 내 사진을 여기다가 다 넘겨주고 싶어, 안 싶어? 내 개인정보잖아. 그지? 내가 유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듣보잡이면 괜찮은데 대통령이야.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야. 그런 경우에는 주고 싶지 않겠지. 그게 악용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정보잖아. 그럴 때 지로 난리지로 하는 거야. 나의 개인 정보는 지키면서 프루브를 요구하고 베리파이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여기에서도 웹 3.0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디지털 프로덕트를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돼.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지로 난리. 영지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지키고 싶은 데이터는 안 넘겨주고도 프루브를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나임을. 이런 거. 혹은 내가 보내주는 정보를 그 검증, 뉴럴 네트워크에 놓고 이제 그 연산을 하게 하잖아. 그렇지만 나의 개인 정보는 유출이 그 과정 동안에 안 되도록 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세컨드 해프에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학이야. 에러 커렉션 코드로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예. 이런 것들이 다 에러 커렉션 코드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모티베이션은 잘 줬네. 그치? 오늘 여기서 그만할까? 계속 진도 나가는 것도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왜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아직도. 통신공학을 하면은
지금 삼성 이런 데는 5G 하고 6G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옛날 이거 해서 내가 수학으로 다 바꾸는 거잖아, 그지? 저기 통신의 시류에 관한 거는 안 해. 왜냐면 그건 조금 있으면 또 변해, 그지? 근데 이런 거는 안 변해. 지금 내가 그 첫 번째 그 반쪽 시미스터 미드텀 이전에 가르쳤던 거나 이런 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그냥 기초야, 기초. 꼭 필요한 거고.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계속해서 혁신을 만들어내는 곳이 MIT고 스탠포드고 그렇단 말이야. 그렇지? Anyway. 그러면 모티베이션은 거기까지 하고 이제 눈 감았다 뜨면 진도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나? 넘어가기 전에? 아무거나. 저거 다 이미 연구가 끝나신 건가요? 어떤 거? 제로널리티 프로브. 얘는 이 제로날리지 프로브 이거랑 양자내성 암호, 그 아까 이 퀀텀 컴퓨터 얘기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얘가 1000큐빗 이상이 되는 때가 내년 아니면 내후년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NIST라고 미국의 이제 이거는 크립토그래피 쪽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7년 동안, 지난 7년 동안 양자내성 암호에 대한 컴페티션을 진행을 했어. 그래서 7년 동안 해서 이렇게 간추렸어. 처음에는 막 수백 개의 프로포절이 들어왔고, 그 중에서 이제 뭐 한 10개가 골라졌고, 현재는 한 3개 정도가 골라진 상태인데, 그게 다 에러 코렉션 코드야. 그걸 보고 양자내성 암호 혹은 격자부호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 그래서 이 암호 쪽, 특히 양자내성 암호 쪽은 거의 된 것 같아. 거의 이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 왜냐하면 3개가 간추려졌고, 3개가 간추려졌다는 얘기는 스탠더디제이션 프로시저를 거쳐서 이걸로 씁시다 하고 결정하면, 우리 공인인증서 쓰듯이 미국이 결정하면 전 세계가 다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양자내성 암호는 뭐 격자부호, 에러 코렉션 코드를 해서 다 된 것 같은데, 얘는 아직은 아니다. 이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시작된 게 이더리움 블록체인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게 필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아웃소싱, 컴퓨테이션을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왜냐면 블록체인 스페이스는 1메가바이트밖에 안 돼. 그래서 12초에 딱 1메가바이트 정도만 거래를 담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잖아. 그래서 이더리움 쪽에서는 야, 이거 스케일링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나왔던 게 지로날리지 프로브야. 연산 결과를 아까 말했잖아. 수초 안에 베리파이 해갖고 맞는 연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한 블락이 1메가바이트밖에 안 되는데, 이게 12초에 한 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너무 느리잖아. 뭐 비자라든지 이런 거는 막 수십만 트랜잭션을 담아줄 수가 있는데, 얘는 1메가바이트는 한 1000개의 트랜잭션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얘를 10이라고 해서 10으로 나눈다 그러면 100 트랜잭션 per sec이잖아.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 100개의 트랜잭션밖에 담을 수가 없어. 근데 너무 좋은 시스템인데 스케일링업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쓰는 방법이 이거를 써서 하는 건데, 얘는 내가 블락을 밸리데이션 하는 프로시저를 F라고 주고, 그 다음에 이전 상태를 주고 다음 상태를 뽑아오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전 상태라는 게 뭐냐면, 이전의 장부의 상태. 이전의 장부의 상태가 이게 타임 ST라고 그러면, 이 애드레스 1번, 애드레스 2번 서부터 수백만 명의 전 세계 사람들의 애드레스가 있고, 이게 어카운트 넘버라고 보면 되고, 거기에 뭐 이 사람은 3이 있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4 있더가 있고, 이게 장부야, 장부. 그지? 그랬는데 트랜잭션이 하나 들어와서 A가 B한테 뭐를 줬다라는 트랜잭션들이 1000개가 담기고 나면
다음 상태로 가는 거거든. ST 플러스 1으로 가는 거고, 그때는 요게 가령 A1이 A2한테 뭐 이더리움 한 개를 줬다라는 트랜잭션이 들어왔다 그러면 A1에서 A2로 혹은 뭐 A100 좀 연관성을 좀 다르게 주기 위해서 A100는 여기가 이더가 한 개밖에 없었어. 그러면 A100한테 이더를 두 개를 주세요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를 주세요 하는 트랜잭션이 들어와서 그 검증자들이 검증을 마쳐갖고 블락에다가 담아주면은 상태가 변화가 되는 건데, 변화된 상태가 뭐겠나 그러면? 가령 블락에 요 트랜잭션밖에 없었다고 하면, 그러면 A1의 밸런스는 어떻게 돼 있을까? 2 이더를 줬으니까 1 이더만 남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어디로 갔어? A100으로 100의 주소로 가갖고 3 이더가 되는 거지. 즉 이걸 보고 상태 변화가 되었다. 컴퓨터는 근데 상태 변화 머신이잖아. 그래서 인풋 들어오면 현재 상태에서 다음 상태로 건너뛰고 그게 다음 상태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그게 반복이 되는 거고. 인풋이 들어올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상태의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상태 변화를 시키는 거를 어떤 함수라고 정의를 하고, 얘들 컴퓨터 프로시저니까 현재 상태를 주고 지금 들어온 트랜잭션을 넣어줘. 그지? 그러면 다음 상태로 그냥 건너뛰는 것 뿐이잖아.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러면 다음 상태로 갔습니다. 이거잖아. 그러면 얘도 인풋 주고 아웃풋 받아오는 거잖아. 근데 블록체인에서 하면 느리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아웃소싱을 줘. 인풋 주고 현재 상태 주고 F라는 펑션 주고 이대로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 계산해서 나한테 주세요. 그 대신 프룹을 붙여주세요. 그러는 거지. 그러면 프룹만 또 딱 확인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트랜잭션을 다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거야. 블록체인에서. 그러면 속도가 가령 여기에 트랜잭션이 이거 한 개만 담는다 그랬는데 10,000개의 트랜잭션을 담아서 해라 라는 것도 해도 돼. 왜? AWS 같이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컴퓨팅 파워가 세니까 거기다 딱 잡을 주고 12초 안에 10,000개 트랜잭션 계산해서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 대신 제대로 검증했는지 봐야 되니까 프룹을 붙여주세요.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이놈을 엄청나게 펀딩을 해갖고 연구를 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된 지 한 2, 3년 됐어. 그래서 얘는 아직도 진행 중이야.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요게. 근데 이것도 지로 날리지 프룹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그 에러 코렉션 코드로 하는 거야. 결국엔. 됐지? 진도 너무 빨리 안 나가게 하려고. 모티베이션도 좀 해가면서 하려고. 이것만 계속 얘기하면 사실 재미없어.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강의도 유튜브 강의도 많고 엔트로피, 뮤추얼 인포메이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그런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면 내가 답해 주는 형식으로 공부를 하면 최고인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그지? 내가 한 강의도 잘 안 보는데 남의 거 보겠어?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은 됐지? 오케이. 그래서 아직 활발히 연구 중이다, 저거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연구에서는 해야 될 게 뭐냐면, 프룹 사이즈를 적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안전해야 돼. 깰 수가 없어야 돼. 그지? 깨지면 안 되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안 깨지는, 서명함수, 그 다음에 지로 날리지 프룹,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웹3 세상이 열리는 거야. 확 열리는 거지. 그러면 국가의 기능도 이제 좀 약화가 되어도 돼. 그러면 국가의 기능이 약화가 되면 뭐가 강화가 되는 거야? 국가가 왜 필요했어? 국가가 원래 필요한 이유가 뭐야? 사실 이런 강의가 훨씬 재밌는데, 이거보다.
어? 국가가 왜 필요하지? 애초에 국가가 있었나? 국가가 왜 필요한지 배웠지. 기초교육 학부에서 경제학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했었지. 국가가 왜 필요하다고 나와? 처음에 국가가 있었나? 사회계약서. 그거 뭐냐? 말해봐봐.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생겼다고. 필요해서. 오케이. 그게 요점이라는 거지. 그럼 무슨 필요가 있지? 국방이라든지. 국방. 간단히 말하면 개인의 안위를 지켜주는 듯이 국가는 개개인에게 노동력을 받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근데 그리고 뭐 일해서 먹고 살고 나는 사회에 기여하고 그러면 그만큼 보상을 받고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근데 항상 뭐가 있어? 에그로게이터들이 생기잖아. 즉, 농업사회에서는 이제 식량을 축적해 놓을 수 있게 되니까 자본 축적이 가능해지니까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힘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그 자본의 힘으로 병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모집한 병사를 가지고 옆 마을에 가갖고 축적해 놓은 재산, 곡식 이런 거를 뺏어가고 땅을 뺏어가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약한 사람들끼리 자유로운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국가를 만들어서 저런 악당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자. 그게 이제 국가의 시작인 거잖아. 그리고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어드밴스드 된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야? 현재?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그 헌법은 어떻게 돼 있지? 우리 옛날에 시위 많이 해갖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잖아. 김제동은 다 외우고 있고. 뭐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뭐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되잖아. 그 여기는 무슨 얘기야? 대한민국이 먼저야. 국민이 먼저가 아니고. 헌법이 그렇게 써 있어. 우리나라 헌법이. 국가가 마치 먼저 돼 있는 것처럼 써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있고 그거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미국 헌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아? 미국 헌법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먼저 있었어. 국민이 먼저 있고 국민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평화로운 협력을 위해서 국가를 만든다. 이렇게 써 있어. 즉 국민이 먼저 있고 국가가 나중이야. 국민의 필요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든 거야. 라고 완전히 반대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어드밴스된 헌법의 모습이야. 그래서 프랑스보다도 미국이 그런 헌법을 제일 먼저 갖게 돼서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거를 보고 프랑스 사람들이 그때는 식민지였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 식민지에 와서 그런 헌법이 세워지는 걸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혁명을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권리장전이 먼저 거지. 이런 거 배웠나? 대충 배웠지. 좌우지간. 그럼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 얘기 갔었지? 국가가 왜 필요해? 그 얘기 왜 했었지? 좀 국가의 역할이 작아진다. 맞다. 국가의 역할이 작아지는 게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개인의 권리가 커지는 거야. 그러면 개인의 권리가 커지면 어떻게 돼? 예전에는 국가가 있어서 나의 돈을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지켜줘야 했어. 왜? 은행에다 넣어놔야 되잖아. 집에다 넣으면 강도가 와서 뺏어가잖아. 힘 있는 사람이 와갖고 밤중에 가져가잖아.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금덩이를 숨기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누군가가 알았다 봐. 그러면 나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 되는 거지, 그 순간. 그지? 그러니까 어딘가가 숨겨놔. 그런데 어디다 숨겨놓은 거 누가 또 쳐다보고 있다가 캐갈 수도 있고. 금덩이 같은 거. 근데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어? 그런 게 싹 없어졌어. 그냥 내가 갖고 있으면 돼. 근데 아무도 몰라. 내가 말하지 않는 한. 그리고 안다고 해도 가져갈 수가 없어. 왜? 프라이빗 키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프라이빗 키를 머릿속에다가 그 12 패스 프레이즈를 기억하고 있다가 월렛을 지워버려. 그러면은
혹은 내가 그 패스프레이즈를 안 알려주면 아무리 강도가 가서 뺏어가려고 해도 못 뺏어가. 내 기억력을 어떻게 해킹해? 그걸 못 하잖아. 지금은 아직 안 되지. 앞으로는 될 수도 있지만. 좌우지간 그래서 내 재산은 내가 지키는 거야. 즉, 내가 은행이야. 은행에다 맡기지 않아도 염려를 안 해도 돼. 그런 게 만들어진 거야.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번에 전쟁 났을 때 그렇게 됐잖아. 전쟁 나니까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돈을 갖고 건너갈 수도 있고 금을 가지고 건너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피난민들이 약한 사람들이야, 강한 사람들이야. 누가 지켜줘, 그 사람들? 안 지켜주지. 완전히 그냥 그 천민 취급하잖아. 이 떠돌이 취급하고 난민이죠, 난민. 그러니까 안 좋아하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자기네 경찰권을 세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경찰권을 그 사람들 지키는데 쓰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나갈 때 다 강도당하고 그러잖아. 그지? 갖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국경을 넘는다든지 할 때.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걸어 나가. 핸드폰도 필요 없어. 핸드폰도 그냥 놓고 나가. 그래서 저쪽에서 거기 가서 핸드폰 사가지고 패스프레이즈 넣어가지고 지갑을 다시 복원해. 그럼 거기서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재산하고 같이 이동한다. 금덩이는 그게 안 돼. 금은 그게 안 돼. 금은 이동을 하려고 그러면 국가 그 포트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다 뺏겨. 못 가져가게 해. 그지? 금 못 가져가요. 현금도 마찬가지야. 현금도 이렇게 못하게 하잖아. $10,000 이상 하면 신고하세요. 안 했다가 걸리면 다 뺏기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개인의 권리가 그렇게 신장이 되는 거야. 돈은 이제는 내 건 내가 지킨다가 되는 거지. 이렇게? 무슨 얘기 하다가 거기까지 갔더라? 이제 그 정도면 됐나, 이제? 오케이. 그러면, 여기, 그래서 이제 이 크립토 커런시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뱅크가 콜랩스 하잖아. 뱅크가 망하잖아. 뱅크가 왜 망했지,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망했잖아. 근데 왜 망했지? 이제 스타트업들이 돈을 받았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돈이 필요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빼려고 하는데 그치. 돈이 못 줘가지고 갑자기 왜 그런 일이 시작됐지? 그 시작된 시발점이 뭐였지? 누군가가 트위터에 트윗을 날렸잖아. 실리콘밸리 뱅크가 아무래도 좀 그 지불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트윗 하나 날렸더니 모두가 핸드폰 싹 꺼내갖고 싹 빼버렸잖아.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빼지잖아. 그래서 뱅크런이 난 거잖아. 근데 거기서 왜 그러면 insolvency 영어로 말하면 그지? 왜 지불 불능 상태가 되었었지?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시발점이 뭐지? 거기서도 물론 이제 뱅크런에서 다 뽑으니까는 지불 불능 상태가 된 건 맞는데 그 트윗을 날렸던 사람이 왜 그런 트윗을 날렸나? 그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거가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냥 스타트업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어디다가 투자를 했냐면 채권에다가 투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채를 산 거야. 미국 국채를 사면은 뭐 3% 혹은 4% 언제 샀느냐에 따라 그리고 몇 년짜리 국채인지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잖아. 근데 그냥 뱅크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자가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국채를 사놨던 거야. 근데 국채를 사놓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었어, 여태까지는. 국채는 안전자산이야. 미국이 지불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니까 이 국채값이 막 퍽퍽 떨어지는 거야. 왜 떨어졌지? 네? 금리 인상을 계속하니까 돈이 어디로 가? 은행으로 다시 다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면 빚이 청산이 되고요. 빚이. 론 얻었던 사람도 론을 갚아버려.
그러면 돈의 양이 줄어드는 거야, 사회에. 사회에 돈의 양이 팍팍팍팍 줄어들어. 그러면 저기 국채값이 이제는 이자가 높아지면 국채값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 국채값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돈은 찾으러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국채를 팔아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싼 값에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떨어진 값에. 그냥 들고 있고 이 시기가 금리 인상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원상 회복될 자산인데 안전자산이니까. 근데 지금은 뭐 지금 그 국채값이 떨어져 가지고 얘네들이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부실화되었다라는 트윗이 딱 뜨니까 그냥 한순간에 다 돈을 찾아버리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거든. 즉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면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에서 지불 보증을 하는 채권이나 달러, US 달러마저도 위기인 시대가 왔다라는 거야. 왜? 정보의 전달 속도가 너무 빠르고 뉴스가 전파가 너무나 빠르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제 싱크가 되는 거지. 정보는 다 알고 있고, 미국에서 저기 페드가 연준이 발표를 하면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퍼나르잖아, 유튜브에서 어디에서. 그래가지고 스탁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이렇게 액션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위험한 거야.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스템이야. 이렇게 버블을 만들 수도 없고 한정된 서플라이 그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지. 오늘 거기까지 하자. 이거 뭐 지금 진도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 거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얘도 그 좀 간략화해서 가고 그 엔트로피나 이런 거랑 뮤추얼 인포메이션은 사실은 인포메이션 띠오리 이제 가을 학기에 오퍼가 되는 거기에서 제대로 배우지 여기서는 어차피 결과만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프루프까지 하게 되면은 프루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툴들을 또 가르쳐야 돼. 그러면 또 하나의 시미스터가 필요한 분량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만 가르쳐줄 수밖에 없어요. 얘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자, 그럼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